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그거만 보더라도 그 리포트라는 것이 얼마나 신용을 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재벌이 아니라 사법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 이번에 후보로 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올라온 김상조 교수가 20년에 걸쳐서 재벌 개혁 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독립적인 사법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어떻게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받는 일종의 관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이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다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이것이 악순환이다. 그런 면에서는 사법의 그러니까 그 검사에 있어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좀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법부의 특히 이제 판사들의 독립성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왜 그동안 이렇게 횡령배임으로 그 잡혀 들어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나오느냐? 설명을 갖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어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이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음지에서 양지를입니다. 국정원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전 신인 안기부의 부은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랬습니다. 정보기관이니까 아무래도 국정원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최근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을 양지로 자꾸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한 야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엉겹결에 국정원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우리 한 6 됩니까? 그래 알고 계시나요? 국정원 직원 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숫자를 밝혔는데요. 저희가 삐 소리로 가렸지만 공개된 청문회장에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정원 정보위 간사입니다.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정말 몰라서 물어봤겠거니 하겠지만 알만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보안 내용을 부적절하게 공개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국정원 조직은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그리고 정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정원 직원에게 이 내용을 좀 물어봤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직원 숫자가 공개가 됐느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고요. 알려지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직원 보수나 직원 숫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해당 의원이 밝힌 것이 맞는 것인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원래 자유한국당에서는 공개보다는 보안을 늘 강조하는 그런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수였나요, 그럼? 맞습니다. 약간 실수처럼도 보였고요. 사실 이완영 의원도 저 발언 직전에 대공수사권을 얘기하면서 출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보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종종 공개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서훈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유독 북한 종업원 식당 탈북한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 하는 점은 제가 좀 평소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집단 탈북을 좀 빨리 국정원이 공개했었는데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 기획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예. 아까 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내놓았던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음지에서 양지를 예. 지향한다인데 예, 이게 하다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양하는 경우도 가끔 생겼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뭐 주로 뉴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뉴스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배지와 나의 색다른 논쟁입니다. 예, 배지라고 하면 흔히 국회의원들을 이제 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한 네티즌 간에 그제 있었던 설전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인데 위장전입 얘기를 하면서 뭐 보수는 부패해도 도덕적인 진보 정권은 달라야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었고요. 예. 그러자 네티즌이 얘기한 것은 부패한 보수가 도덕적인 진보 정권에 딴지를 걸면 안 되지 않을까요? 보수가 부패했다고 실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이 예.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그제 밤에 약 3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꽤 긴 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위장 전입에 관한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그 네티즌하고 의원이 이렇게 메신저로 장시간 토론하는 거는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저렇게 했냐? 방금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됐던 거기 때문에 확인했더니 이른바 문자 폭탄이라고 하죠. 수많은 욕설 문자가 왔었는데 나름 합리적으로 논쟁한 분이 있어서 실제 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렇게 답변이 공개될 줄 알았다면 보다 논리적으로 잘 답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쭉 메신저 내용을 다 봤는데 앞서 이제 한 30분 정도 했었는데 욕설은 하나도 없었고 오타도 없었습니다. 나름 두 사람이 서로 격식을 갖추고 대화를 했다. 논쟁을 벌였다 볼 수가 있고요. 예. 상당히 날선 논쟁이었지만 예의는 갖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 논쟁이라면 30분이라는 시간은 오히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예, 주영 원내대표는 욕설 없이 논쟁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시를 쓰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 고은 시인의 얘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고은 시인이 안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난 2013년에 수원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광교산 인근에 고은 시인 자택이 있는데 주민들이 뭐 시민과의 소통 부재다. 시민 공간에 무상을 거주하고 있으니까 당장 떠나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은 시인은 수원시에서 거의 뭐 모셔오다시피 해서 이사를 한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2013년에 수원시를 좀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 고은 시인과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해당 주민, 수원 시민 전체의 목소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광교산의 주민의 일부 마을 주민들이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취재해봤더니 그 주민 대표와 통화를 했더니 사실 저쪽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 주민들은 식당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규제를 많이 받고 처벌도 많이 받았었는데 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고은 시인에게만 좋은 집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혜택을 해주고 받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고은 시인이 요구한 건 전혀 아니고 예. 시에서 해줬는데 이중잣대다. 그러면서 고은 시인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불똥이 글로 튄 거군요. 사실 시와 마을의 갈등이었는데 예. 애꿎은 고은 시인에게 불통이 튀었습니다. 그 저 일부 보도 보니까 그래서 그냥 딴 데로 이사 가겠다 이렇게 고은 시인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그거는 확인해봤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예. 고은 시인이 그렇게 언급한 적은 없고 아마 동네 주민 중에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사람이 한 얘기가 와전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수원시의 전체 주민협의회 대표는 고은 시인이 다른 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원시도 고은 시인이 만약 가신다고 하더라도 예.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고은 시인의 생각은 그러니까 확인은 안 된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도 맑겠고 영남과 호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집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과 영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역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부 기자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기자들과 함께 청와대 출입 기자 유선혜 기자도 네, 오늘 정재훈 선배 땜빵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대타도 표준어는 아니지 않나요? 위장전입. 네, 청와대 위장. 가고 싶어서 예, 전입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아, 예. 여기 어찌됐든 위장전입 불법입니다. 네. 위장전입한 유 기자가 먼저 한번 질문을. 아, 네. 잠깐만. 네. 오늘은 좀 저의 발언도 좀 줄일 겸 오늘은 안나경 앵커와 먼저 얘기 나눠주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까? 아, 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저한테 준비한 질문 이렇게 아니 하니까 선배가 저희한테 안 앵커가 하실- 먼저 하는 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오늘 주제가 대충은 저는 이제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자면 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어떤 주제로 아, 저희가요. 진행을 하는지 저희 특수활동비 지금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하늘로 날아간 그 돈들 어디로 나갔는지 저희가 취재된 내용 그리고 좀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다요? 아, 그거를 지금 다 말해버리면 뒤에 안 앵커 네 보세요 나갈 것 끝나고 같아서. 안 보니까.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이성대 반장이라고 얘기할 이제 아니죠? 이성대 팀장? 네. 편하게 불러주시면. 네. 야이성대. 야 이성대. 유선희 기자가 리포트에서 못 해준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왜 어떤 건 리포트에 할 수가 있는데 리포트 못한 얘기를 어떻게 소셜 라이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그건 유 기자가 이야기를 좀 네. 정확하게 못한 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한광욱 전 비서실장이 이제 과거에 어떤 모습을 좀 보였었는지, 그러니까 흰 봉투에 돈을 담아서 좀 나눠줬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었는데 과거에 물론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비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때 흰 봉투를 예를 들어 이용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뒷담화로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사로 쓰기는 좀 이 주제와 맞지 않고 뭔 얘기인지 그러나 알았습니다. 어떠한 어떤 뒷얘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뭐 공개될 순 있으나 그렇다고 이제 정식 리포트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내용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안나경 쉼터 할 얘기가 없나요? 네, 한번 페이스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또 박현주 씨는 네, 원래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저한테요? 예, 예. 모교 그 대중문화 초대석에 나오는 그런 분들 여쭈려고 했는데요. 네. 그 특수활동비 네. 관련 얘기를 하러 나온 기자 치고는 네. 질문이 좀 튀네. 아, 예, 아무튼 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사이가 지금 얼음처럼 차가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네, 네. 좀 네, 색다른 걸 여쭈려고 그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가요? 아, 네. 예. 네. 아, 그럼 약간 질문을 바꾸자면 그러세요? 네, 그냥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오늘 인사 문제로 막 이렇게 여야 대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설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예. 선배께서도 이렇게 수십 년 일하시면서 다른 의견인 경우가 막 있을 텐데 회사라든 안에서도 그렇고 예. 어떻게 좀 설득을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밥 한번 먹자 하세요? 아니면 밥 한 번 먹자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그 전에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또 같은 조직 내에서 뭐 꼭 밥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전화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뭐 술밥이 들어가면 그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김영란법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저는 술밥하고는 별로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전화로든 아니면 대면에서 얘기하든 얘기해서 안 되면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뭐 쿨하게 물러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잘 이렇게 전후좌우를 이렇게 잘 설명을 진심으로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이해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안 된 일도 많이 있었고요. 예. 네. 네, 저는 오늘 지금 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지난 한 2주 전에도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 박관천 전 경정 인터뷰가 있었고 예. 오늘도 이제 주진영 전 사장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 상당히 아까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 끝내기를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고 더 물어볼 것도 많은 것 같고 또 박관천 전 경정 때는 그 뭐 8가지 버전의 뭐 보고서가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예. 그때 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이게 정말 뭐랄까 전 되게 여기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봤었거든요. 예. 그런 인터뷰할 때 마음은 좀 어떠신지 의외의 발언이 나왔을 때 어떤 희열 같은 게 있으신 건지 좀 예. 뭐 의외의 발언이 나오면 당연히 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네. 질문의 모든 기본은 그냥 궁금증이죠. 뭐 호기심이기도 하고. 근데 호기심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돼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예를 들자면 궁금증과 호기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제하려 하지만 때로는 자제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 그건 뭐 저나 다른 기자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질문은 뭐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질문이어서 그런지 전체 분위기하고 약간 좀 튀는 듯한. 네, 선배도. 저도 뭐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아, 너무 제가 여기서 여러 얘기를 해버리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또 이렇게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안나경 씨하고도 더 할 얘기가 없으면 저희는 물러나는 것이 요쯤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가 저희한테 뭐 궁금하다는 게 하나 있던데 뭐 노룩패스 관련해서 뭐 물어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얼마 전에 노룩패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가까이에서 보는 정치부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네. 일단 캐리어 미는 장면을 저희도 다 처음 봐가지고 과거에 그런 장면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 현장에 직접 있진 않았죠? 예예. 선배도 처음 보시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예, 처음 봤어요. 예. 그 장면 자체가 처음이라서 정치권에서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뭐 예.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근데 저도 막 정치부 생활이 길지는 않지만 아침 회의 때 보면 이렇게 보좌진들이 의원을 기다리는 경우 많이 보는데요. 그런 거는 못 봤고 이제 되게 끝나자마자 그냥 마치 동료처럼 직장 동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그런 것만 봤지. 그러니까 네. 그런 권위적일 수 있는 네. 모습들을 정치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자주 접했는지. 있긴 있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투 벗어서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그러니까 캐리어를 밀진 않지만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모습은 종종 봤지만 캐리어를 밀 줄은 몰랐죠. 네. 얘기가 딴 데로 많이 샜으니까 네. 특수활동비 얘기를 계속 하죠. 네. 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아무튼 그 특수활동비는 참 대단하대요. 보니까. 네. 예. 이번 그 35억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으시죠. 네. 네. 여기 앉으세요. 선배가 가운데 앉으시고. 각자 유 기자가 이쪽으로 오고 아 제가요? 네.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요. 바퀴 자리 이동하고
네. 아, 제 마음대로 네. 자리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구도 괜찮아요? 네. 구도 괜찮아요? 네, 예. 가까이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자, 바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이성대이고요. 네. 여기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청와대로 하루 위장 전입한 유선희입니다. 원래는 여당팀에 있습니다. 그 오늘 정재윤 기자가 그 어제 밤샘 근무를 해가지고 오늘 빠졌어요. 원래대로 하면 정재윤 기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박예진 닮았다는 정재윤 기자 가고 한재석 닮았다고 자칭. 약간 병든 한재석 같은 느낌 나는 유선희 기자 네.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저도 반장이랑 세 번째 소셜 라이브 나오게 된 그 정치부 청와대 취재하는 박현주 기자입니다. 네, 저랑 같이 나올까 뭐 영광이라는 얘기죠. 예, 영광입니다. 앞에 전제가 네. 이렇게 쭉 깔려 있다는 거 보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이 오늘 뭐였어요?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 인사. 그렇죠. 인선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뒤에 특수활동비 35억에 대해서 어디 갔나 35억. 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뭐 네. 물어볼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네, 현주 아까 올라올 때 박현주 기자 굉장히 좀 지난주에 비해 좀 얼굴이 화사해졌다? 아니면 좀 얼굴 톤이 좀 좋아진 느낌을 제가 좀 받아가지고 잠깐만. 저는 그러네. 지금 예, 진짜 그래요. 거의 힘들거든요. 저 옛날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을 때 같은 얼굴인데 네. 현주 좋아져서 좀 네. 둘이 비교가 되는 투샷이니까 아, 네. 네. 얼굴이 좋아진 이유가 있어요, 박 기자? 제가요, 선배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니 제가 지난 네. 며칠 동안 뉴스에서 현주를 못 본 것 같아서 박 기자를 아, 네. 사실 제가 지난 좀 한가했는데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랑 어제도 그 일정을 완전히 비웠고요. 또 중요한 인선이 많이 미뤄진 측면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정답인가요? 3일 쉬었죠, 박 기자. 3일. 네. 금토일 3일 쉬었죠, 박 기자.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제가 알 수밖에 없지. 네, 제가 위에 선배니까 네, 3일. 그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목요일에 철야여가지고요. 금요일에는 어쨌든 간에 3일, 박 기자가 쉬었고, 3일 그다음에 쉬니까 얼굴이 네. 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 우리 그 자리를 제가 메꿨죠. 3일 쉬면은 뭐 어디 미국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여행? 아니요, 저 다녀오지는 않았고 그냥 지방에 친척 좀 뵙고 왔는데 그래요? 저 이 질문이 정말 나올 줄 몰랐는데 지구 한 바퀴 돌 거가 아니 뭐 북옥 하와이라도 다녀왔나? 아니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아니었는데 선배들 다 쉴 때 3일 동안 네. 막내 기자는 쉬고 이렇게 열심히 커밍아웃 할 줄 몰랐습니다. 열심히 네. 또 일을 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뭐 쉴 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궁금해서 선배들이 물어봤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저희가 다 출근해가지고 제일 관심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네, 국무총리 인사원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제일 저희의 그렇죠.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되게 중요했죠. 청와대 입장 오늘 아침에 박 기자 열심히 3일 동안 쉬고 와서 했던 메모가 뭐였죠? 네, 오늘 했던 그 메모 제목이 아침에. 아침에 예. 했던 메모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설득에 나설지 또 이제 언론에서 대통령이 직접 야당 지도부에 뭐 전화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실제로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게 가장 그렇죠.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관심이었고, 그 전에 잠깐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중에 욕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격조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 중에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골라서 질문을 저희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과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 거가 오늘 그 오후까지 상당히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뭐 결국에는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내놨죠. 청와대에서 모두 발언에서 뭐 아무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네. 고위 관계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 우선 모두 발언에서 일단
그 야당이 요구하는 사과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뭐 양해를 구하겠다. 그러면서 양해를 이제 구하겠다. 예, 이해를 뭐 양해를 당부드린다.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구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또 그 모두 발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굉장히 스스로의 약간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도 대통령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야당 주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라. 왜 그러냐? 이 5대 기준이라는 게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 때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네. 물론 청와대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충분히 네. 높은 수준의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네. 회의에. 자, 근데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양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굳이 사과라는 표현을 안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정제되고 정치적으로 좀 준비가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후까지 물러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사과합니다라고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정 지지율이 84%,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2%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야당이 요구한다고 다 끌려가야 되냐. 그냥 사과 그렇지만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양해 정도 표현해서 좀 협의를 구한 게 아닌가. 하는 말 나온 김에 지금 그 오전까지,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뭐 예를 들어 전화를 걸든지 해서 뭐 양해를 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뭐 언론에서도 몇몇 언론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를 뭐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유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다. 전화 라는 필요는 얘기를 전혀 했었던 거군요. 없다고 생각을 없다. 하죠.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인준의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은 결과가 좋았는데 만약에 나중에는 이런 여야 대치 정국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럼 여기서 지금 네. 유선희 기자하고 박현주 기자하고 입장이 180도 지금 갈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뭐하러 하냐? 네. 그래도 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자, 한번 입장 한번 얘기해봐요. 한번. 근데 좀 재밌네. 너무 착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잘하면 그 사람 야당에서 또 협조를 해줄 것이다. 전화를 하면 다 잘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야당의 이 정도의 발목 잡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반대는 예상됐던 수순이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국정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도 전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정 지지율이 언젠가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이고 또 더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 전화 이상의 뭘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오바마 대통령이 뭐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기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좀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대의가 있었고 명분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인사 문제에 처음에 걸린 게 좀 있다고 해서 물러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좀 뒤에도 기다리고 있는 내 카드가 더 있어야지 처음부터 카드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좀 세게 나가도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는요? 네, 저는 일단 선배랑은 약간 생각이 다른데 실제로 뭐 청와대 쪽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거는 건 마지막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좀 아껴야 하는 카드인가? 선배가 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번번이 전화를 할 거냐 했는데 번번이 전화를 하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사실 그거 자체가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선배 보고 얘기해요. 선배 예, 보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배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번번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지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말을 선배가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오바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취임 직후에 수석들과 뭐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벤치마킹 나한테 보고 안 했죠, 그런 얘기. 예,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 기획성으로.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겹친다 모습이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이 파격 행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도 보면 다들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행보를 보이고 나니까 오히려 반응이 괜찮잖아요. 근데 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야당은 어쨌든 지금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약점을 보이면 물어뜯습니다. 그게 정치의 그런 어떤 현실이고 무슨 예전 정부처럼 뭐 이른바 뭐 강부자니 뭐 고소영 내각이니 아니면 뭐 수첩인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말 그런 얘기 나올까봐 삼철이 알아서
뒷선으로 물러나고 할 만큼 했는데 여기서 더 양보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지금 아까 파격을 계속 보여준다고 해야 되는데 파격은 파격이지만 또 강할 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치에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정부의 그런 생각입니다. 박 기자도 할 얘기 없어요? 예, 그리고 저 그 삼철 얘기를 했는데 선배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그 패권주의라던가 내 편만 챙기는 데에 대해서 약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을 정도로 그걸 굉장히 격파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야 되나?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는 조금 예,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걸 굉장히 벗어나려고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그런 포용 행보 보일 수도 그런 걸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 예, 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네. 후배들입니다. 제 후배들인데 유 기자, 박 기자 둘 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선택도 역시나 결과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오늘 청와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일단 돌아섰고 150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세게 나와도 된다. 네. 앞으로도. 네. 박 기자는 아니다. 지금 협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정부 여당이긴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계속 또 이런 정국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유선희 기자 편, 나는 뭐 한재석 닮은 유선희 기자 편, 나는 뭐 박 기자 편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저에 대한 욕설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뭐 선택은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을 때 일단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도 좀 기자들이 좀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빨랐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과를 해야하네? 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굳이 금요일 날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빨리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 정권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높은 편이죠. 급이었던 빠르고 거 아니에요? 높았죠.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도 인사 문제가 있었을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마 김행 대변인이 그때 대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박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했었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한 것만 해도 충분히 굉장히 성의를 보였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고 인사 얘기는 이어지니까 또 다음 소셜 라이브에서 하고 자 손 사장이 관심 있어하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얘기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특수활동비 지금 아까 보도 한번 했었는데 요약 네. 한 번만 더 해주시죠. 그 특수활동비 청와대에 지금 배정된 돈이 있습니다. 167억 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돈 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들어가 보니까 35억 원이 이미 집행이 되고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였고 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약간의 식물 상태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이 돈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받았다는 사람은 썼다는 사람은 없고 그 돈은 날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추가로 보도한 게 뭐냐면 지금 애초에 35억이었잖아요. 네. 근데 35억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무비서관이었죠.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 이야기로는 뭐 직원들한테 월 30만 원 정도 수당 개념으로 네. 줬다. 네. 그리고 또 유 기자가 만나본 MB 때 그 전 비서관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월 전 행정관급에게 전 80만 원씩이 들어왔고 평균 80만 네, 원. 그러니까 이관직 전 총무비서관 얘기는 일반 직원들 행정요원들을 얘기한 것이고 30만 원에서 그 아니요, 이상의-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관들로 포함이 네.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조금 더 대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줬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액수는 행정관인 자신도 잘 모른다. 그렇죠. 네, 얼마나까지 되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수백만 원 범위를 넘지 않고 수백만 원씩이라고 다 최대한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 쓴 돈은 다 합쳐봤자 한 7, 8억 정도? 최대 잡아도 10억 원? 네, 이 그렇죠. 정도로 이건 잡힐 수밖에 없는 산수입니다. 것이죠. 산수.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 그 이관직 전 그 비서관 얘기한 게 월 30만 원 정도 줬다. 네. 아주 단순 계산했을 때 청와대 직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440명 정도 되거든요. 440. 네, 국가안보실 합쳐도 3명, 4명 정도 465명입니다. 네. 자, 440 곱하기 월 30. 네. 또 1, 2, 3, 4월까지 5월달 열흘은 빼버리고요. 한 4개월. 계산하면은 계산해 보십시오. 한 5억 한 네. 2, 3천만 원 나옵니다. 네.
근데 아까 MB 청와대 이야기했을 때 뭐 80만 원이라고 네. 이렇게 해서 바운더리를 더 높인다 할지라도 이 돈이 10억이 안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럼 네. 자, 옛다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라고. 그럼 10억을 썼다고 해도 25억이 남아야 되는 거죠. 네. 25억이 지금 비는 거예요, 지금. 네. 특수활동비 25억의 출처는 여전히 오리무중. 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그 그게 문제인 썼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현 정부의 총무비서관도 전 정권에서 밝혀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특수활동비의 목적 자체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전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는지 오늘 저희가 보도가 됐었죠. 흰 봉투에 담아서 조금씩 나눠준 게 있다. 근데 이런 이게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여러분들이 특수활동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게 정말 뭐 용처를 알 수 없는 돈,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돈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썼는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돈을 받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그럼 그 돈을 준 누군가 또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돈은 나갔는데 지금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건 특수활동을 할 때 쓰는 돈인데 그 돈이 이제 월급처럼 아니면 하인 봉투에 있어서 계속 꽂혔단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자기들이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마치 용돈처럼 아니면 자기 개인 돈처럼 원래 들어오는 월급처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것을 뭐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듣고 좀 뭐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마씩 뭐 밥도 사주고 네. 이렇게 하는 뭐 그게 이제 특수활동비 지난주에도, 같은 개념으로 네. 이렇게 뚝배기 써주는데 불고기 저는 얻어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제 돈을 쓰는 네.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그 팀 운영비는 나옵니다. 하지만 네. 뭐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어차피 제 개인적인 돈도 막 쓰는데 네. 문제는 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개인 돈을 쓴 게 아니라 그게 다 뭡니까? 국민 세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민 세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25억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선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정말 제가 좀 기록에 계속 민감한데 사실 특수활동비 취재하기 전에는 기록물을 취재를 했었는데 뭐 다 기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100% 현금이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저 국정원이라든가 예전에 저 기무사라든가 이런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약간 그 일련 번호 문제가 있어서 5만 원짜리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 원짜리로 좀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그 조심하면서 출처를 아껴가면서 쓰는지 정말 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단독 보도를 해드렸던 게 전임 정부에서 흰 봉투에 담아서 네. 뭐 보통 그런 돈은 다 흰 봉투에 담죠. 그렇죠. 뭐 알록달록한 봉투에는 잘 안 담으니까 네. 흰 봉투에 담아서 직접 줬다라는 얘기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한광욱 실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그 돈 중에 일부는 특수활동비이고 이제 정확한 액수는 아직 취재는 그렇죠. 덜 된 상태인데 그때지만 한광욱 실장이 이제 과거 비서실장이 되기 전에 옛날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아마도 사비였겠죠. 그냥 일각의 의혹이지만 그 사비를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할 때 좀 필요한 아니면 감사를 표할 때 주로 이제 흰 봉투에 담아서 좀 이렇게 줬다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때가 위법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그때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특수활동비에 함께 그렇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이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쓰는 사람은 어디다 썼는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한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을 불출해주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총무비서관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총무비서관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직원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 역시 이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전체 액수를 모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한테 할당된 특수활동비를 불출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일단 찾아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누구한테 어떤 형식으로 줬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내는 게 물론 이제 저희 앞으로 취재
포인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저희가 이해해드리면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네, 쉬운 과정이 아니고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런 내부 제보가 시급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정권에서 근무하셨던 그 돈을 직접 받았던 아니면 그 주는 걸 받던 분들 465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오늘 마음을 저희한테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만 더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지, 유 기자가 네. 영상 편지 한번 썼는데 네. 아무튼 잘 해주시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전임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느냐? 네.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런 거죠. 첫 번째로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말 네. 그대로 찾아보고 싶어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네. 또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죠. 중요한 네. 우선순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청와대는 제대로 인선조차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혹은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큰 적폐들 뭐 예를 들어 기록물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방산비리 뭐 사자방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차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차 저희가 보도를 열심히 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이 좀 들어오게 초반에 있다고. 들어온 저희가 궁금해하면은 질문을 좀 달라고 했던 답을 할 거였는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PD가 글씨를 막 써가지고 한번 좀 읽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써 하는 게 아까 20억의 출처는 아직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태극기 집회 같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같은 곳에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러나 이건 의혹일 뿐이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과거 저희가 이제 어버이연합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관제대모 의혹이 있었었고 또 전경련 등을 통해서 돈이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전경련을 통해서 그 돈이 나갔을 거라고 상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 전에 말만 돌았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보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근데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디선가 돈이 나갔을 가능성은 기현성 그리고 충분히 또 있습니다. 네. 그 특수활동비가 제일 많이 쓰이는 데는 다 아시겠지만 국정원입니다. 네. 뭐 올해 예산이 4,800억 정도 네.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만 써 있는 게 4,800억이지 국정원의 활동비는 이거 말고도 전 부처에 다 이른바 많이 짱 박혀 있죠. 있습니다. 네. 경찰청 예산 중에도 경찰청 국정원 예산도 예산인데 있죠. 알고 보면 그게 국정원 예산이 있어요. 네. 뭐 검찰도 그렇고 심지어 뭐 국토부 같은 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곳곳에 짱 박혀 있는 예산이 뭐 대략적으로 정확히 추산은 안 되죠. 네. 한 1조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2013년 네.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을 국정원이 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태극기 집회나 이른바 관제데모,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관제데모에 그런 어떤 정보기관들의 어떤 그 금액이 일줄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다음 질문. 자, 청와대에서 돈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저희도 궁금하고요. 네. 어쨌든 그 돈은 제가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계좌로 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월급 통장일 수도 있고 개인이 원한다면 다른 통장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 부분은 이제 돈이 입금이 되면 그것을 찾는 것은 뭐 거기 안에서 절차에 따라서 이거 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시청자분들 질문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바로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기자들 청와대에서 식사할 때 비용을 누가 냅니까? 이건 특수활동이랑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박 기자. 네, 식사할 때는 주로 선배가 내죠. 네, 저는 선배 있을 때는 항상 선배가 사주고 이제 한 끼에 3,500원 정도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나옵니다. 예, 춘추관 식당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항상 선배가 좀 내주고 그렇죠. 저 혼자 먹을 땐 뭐 제가 혼자 내거나. 자, 그럼 네.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자, 손 사장 특수활동비 얼마냐? 그거 이건 저희도 궁금한데. 네, 저도 궁금한데
예,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 물어보도록 소셜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가지고 네. 오겠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이름 붙이진 않지 않을까요? 네. 여기도 비슷한 얘기인데 청와대 말고 다른 곳 특수활동비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국정원, 국정원. 경찰청, 뭐 감사원, 국세청 그 모든 기관들이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자, 출금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 이건 역시 저희도 아까 얘기했듯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분명히 출금을 담당하는 그 길목이 있는 거죠. 네. 이 길목이 누구냐? 네. 뭐 공식적으로는 총무비서관인데 네. 정말 총무비서관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있는 건지는 또 네. 찾아야 될 거고. 네. 질문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겠지만 저희가 사실 시간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약간 병든 한재석 닮은 유선희 기자 갑자기 위장 전입해서 네. 소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네. 계속 하고 싶죠. 예, 계속 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 철야 근무기 때문에 내일 쉽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 또 위장 전입 기회가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제 많이 했는데 어때요? 네, 저는 오늘은 이게 선배가 정말 취재하신 거 듣느라 이제 네, 저도 앞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취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장이 취재한 건 안 듣고. 반장이야 항상 당연히 네. 3일 동안 푹 쉬고 왔으니까 뭐 네. 내일부터는 또 뭔가 박 기자도 하면 네. 되는 거야. 이게 유 기자만 한 선배가 네. 취재하는 걸 보고 이렇게 감탄할 게 아니라 네. 박 기자가 취재한 거를 선배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자세들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자,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네.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네.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데 특수활동비는 손석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드립답하겠습니다. 네, 많은 그동안 제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